매일 밤 이유도 모른 채 가려움 때문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피부를 긁고 또 긁다가 어느새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도와달라 하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려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이겠지, 수건이 거칠어서겠지, 혹은 새로운 세제가 맞지 않아서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려움증은 몸의 가장 예민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피부 속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은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그것을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번역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이유 없는 가려움은 내부 장기의 이상을 알리는 긴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신장, 그리고 혈액계의 질환은 종종 이런 이상한 가려움으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그것이 피부로 배출되려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묘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신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인산과 노폐물이 체내를 돌며 신경을 자극해 밤마다 더욱 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이 밤에 유독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잠드는 순간 해독과 회복을 담당하는 장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억눌려 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혈액을 따라 순환하며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밤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은 늦습니다. 간이든 신장이든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이유 없는 가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조기 발견의 첫걸음이자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겨울이라서 건조한가 보다. 새로 바꾼 세제가 독했나? 비누가 안 맞나 보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칠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괜찮아지겠지라는 방심이 치명적인 질병의 초기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닙니다. 피부는 장기와 신경, 그리고 혈액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피 속에 독소가 쌓이고 신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한 채 피부로 밀려옵니다. 이런 독소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려움은 단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해독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팔이나 다리가 유난히 가렵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담즙산과 히스타민이 혈류에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약해진 사람은 체내 인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가 산성화되고 이때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피부 밑에서 물이 나는 듯한 가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노인층에서 흔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며칠에서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더 이상 피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간 기능 저하, 심부전, 혹은 혈액 내 독성 증가 같은 시스템적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피부 연고를 바르다 결국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나 크레아틴인 수치의 이상으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연결고리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치료하려 하지만 속에서 독소가 끓고 있다면 그 가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느낀 그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면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진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내부의 이상을 감지해 뇌로 보내는 긴급 알림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이 퍼져 있고 이들은 작은 자극 하나도 놓치지 않죠. 하지만 이 신경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단순히 외부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부 장기에서 미세한 불균형이나 손상이 일어나도 그 신호는 고스란히 신경계를 통해 피부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가려움은 몸속 어딘가가 이미 위험 상태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병입니다. 그 어떤 검사보다도 빠르게 이상을 감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해석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간이 피로해지면 독소가 혈류를 따라 돌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서 피부 아래에서 올라오는 묘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긁거나 연고를 바르며 증상을 덮어버리지만 뇌는 이미 이상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반복적으로 자극될수록 가려움은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은 몸 전체가 경고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마치 화재 경보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해 냄새만 살짝 감지되지만 곧 사이렌이 울리죠. 피부가 보내는 가려움이 바로 그 사이렌입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신경은 그 변화를 감지해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가려움, 따가움 혹은 불타는 듯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죠. 그 순간 몸속의 이상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신경계를 흥분시켜 이런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신경의 민감도를 높이고 결국 작은 자극에도 피부는 불타는 듯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계의 과부하이자 장기 기능 저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는 가려움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내부 장기나 혈액의 변화로 인해 뇌가 가렵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의 반응이 아니라 신경계의 언어입니다. 신경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결국 몸은 더 큰 신호로 되갚습니다.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이유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느끼는 그 작은 자극이 바로 몸속의 불균형이 표면으로 올라온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면 질병은 시작되기도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신경계가 보내는 가려움의 신호는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신호에는 언제나 원인과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 출발점이 바로 간입니다. 신경이 흥분하고 피부가 불타는 듯 가려운 이유, 그 시작은 몸속 해독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부터입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천 가지의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 필터가 막히거나 손상되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혈류로 새우며들어 몸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혈액이 피부로 돌면 신경 말단이 자극되어 염증과 소양증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가려움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마치 피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자극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밤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처리하려 애쓰지만 손상된 간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죠. 결국 혈액 속 독소가 온몸을 돌며 피부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는 그 신호를 가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가 내부 이상을 감지해 보낸 긴급 알림의 실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피부 문제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그래, 새 비누 때문이겠지 하며 연고를 바르지만 그동안 간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피부과 약을 몇 통이나 써도 나아지지 않던 가려움이 혈액검사 한 번으로 간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원인을 찾게 된 경우들 말이죠.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검사 받을 걸. 간이 약해지면 담즙의 흐름도 멈춥니다. 담즙산은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 쓰이지만 이 흐름이 막히면 그 독성 물질이 혈액에 섞입니다. 이 담즙산이야말로 피부를 자극하는 강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혈액을 따라 순환하다가 신경 말단에 닿으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안쪽에서 살갗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가려움을 일으키죠. 이 가려움은 밤이 되면 더욱 격렬해집니다. 몸이 쉬는 동안 간은 해독을 시도하지만 그 기능이 떨어져 오히려 독소가 더 많이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부는 간의 고통을 대신 표현하는 기관이 됩니다. 피부가 가렵다는 건 간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피부 밑에서 시작된 염증, 이유 없는 소양증,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로 이어집니다. 간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 신호를 들었다면 단순히 피부를 치료하려 하기보다 몸속의 해독기관 간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몸 전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낸 경고는 결코 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간이 먼저 흔들리면 그 여파는 신장으로 번집니다. 해독과 배출은 원래 두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일이지만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그래서 신장이 약해질 때 몸속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피 속에 인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조용히 신경계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극은 처음엔 미세한 불편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등과 팔, 다리에 불타는 듯한 가려움으로 번집니다. 이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폐물이 피 속을 떠돌며 신경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은 체내 인상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 물질들이 마치 독처럼 축적되어 혈액을 자극성 있는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신경 말단은 계속 흥분 상태에 놓이고 몸은 그 자극을 가려움으로 인식합니다. 긁을수록 더 심해지고 밤이 되면 피 속의 농도가 높아져 마치 내부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따갑고 쓰라리게 느껴집니다. 신부전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이 가려움입니다. 등이 미치도록 가렵고 긁어도 끝이 없다. 그들은 연고로, 보습제로, 심지어 얼음찜질로도 버텨보지만 결국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신장의 기능 저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대부분 밤에 더 심해지고 아침엔 극심한 피로와 부종이 따라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과 노폐물이 몸에 남아 다리가 붓고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 느낌이 이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며 넘깁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신장이 거의 망가질 때까지도 눈에 띄는 통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신장이 보내는 거의 유일한 SO 신호입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 종아리, 팔의 바깥쪽이 유난히 따갑고 밤이 되면 피부가 안쪽에서 들끓는 듯한 감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이미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면 신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잃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 수치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 방치하면 그 노폐물은 피부뿐 아니라 신경, 뇌,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피부가 대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가려움이 바로 신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이 바로 몸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틈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와 어깨입니다. 대부분은 피로가 쌓여서 그렇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단순한 뻐근함과 가려움 뒤에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할 때마다 신경계는 경계태세로 돌입하고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의 피지선과 면역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피부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기름 분비가 늘어나 모공이 막히고 땀샘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목덜미와 어깨 부위는 옷깃과 머리카락이 자주 닿는 곳이라 습기와 마찰이 더해지면 신경 말단이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유 없이 그 부위를 긁기 시작하고 그 반복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더 심한 가려움을 부르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스트레스 근육 긴장, 호르몬 불균형, 염증 반응 가려움, 목과 어깨의 근육이 굳으면 혈류가 막히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때 생긴 미세 순환 장애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신경이 민감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가려움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유독 그 부위가 가려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로 치부하고 그저 크림을 바르며 넘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잠시 진통제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경과 호르몬의 불균형은 다시 다른 부위에서 같은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심호흡, 따뜻한 찜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와 알코올 같은 자극적인 음료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피부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약보다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목덜미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다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그 신호를 들었다면 연고보다 먼저 휴식과 이완을 처방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신호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 경고는 종종 다리에서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움직임이 줄어든 혈액순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혈관벽.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합쳐져 다리의 피가 제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즉 정맥순환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아리와 발목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의 건조함이 아니라 혈류의 흐름이 막혔다는 첫 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맥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다리 안쪽에서 맴돌며 그 속에 포함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피부 조직을 자극해 따갑고 타는 듯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때 가려움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들끓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갈색빛을 띠고 얇아지며 조금만 긁어도 금방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난다면 이미 정맥의 압력이 오래전부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순환 장애는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맥의 판막이 손상되면 피가 거꾸로 흐르고 그 안에서 독소가 계속 축적됩니다. 결국 피부는 내부에서부터 염증을 일으키며 가려움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퇴근 후 다리를 내리고 앉아 있을 때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그건 명백한 순환계의 비명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다리는 점점 붓고 심하면 정맥류나 피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뇨병이 여기에 겹칠 때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은 끈적해져 흐름이 더욱 느려집니다. 그 결과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피부 세포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죠. 이때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피부가 서서히 약해지고 작은 상처 하나가 염증으로 번져 심지어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려움과 감염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밤마다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무겁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피로가 아니라 혈액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피부 연고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회복입니다. 다리를 15분 정도 벽에 올려두는 습관은 고인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정맥 밸브를 자극해 혈액이 다시 정상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리는 우리 몸의 끝이지만 경고는 언제나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느낀 종아리의 그 미세한 가려움이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피부를 긁기 전에 그 안을 흐르는 피의 속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 작은 자극이 몸 전체의 순환을 살릴 단서일 수 있으니까요. 몸의 신호는 점점 아래로 그리고 점점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려움이 팔과 다리를 지나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내려왔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기 단계의 경고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의 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정교한 센서입니다. 외부 자극뿐 아니라 내부 독소에도 즉각 반응하죠. 그만큼 이곳이 가렵다는 건 피부 아래의 신경이 이미 몸속 독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개 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며 몸 전체의 화학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멈추면 그동안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담즙산, 히스타민,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들이 피부의 말초 신경과 맞닿으며 극도의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극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신경 밀도가 높아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이 약해질수록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은 점점 더 날카롭고 뜨거워집니다. 이 가려움은 다른 부위의 그것과 다릅니다.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안쪽에서 피부를 찌르는 듯한 감각. 밤이 되면 훨씬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 밤에 독소가 더 많이 축적되고 그것이 신경계를 자극해 잠을 방해합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 손과 발이 근질거리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죠. 그 순간 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려움을 피부 질환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새 비누 때문인가? 요즘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하지만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아무리 로션을 덧발라도 이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신경을 따라 피부 끝까지 흘러 들어와 몸 전체의 경보 시스템을 깨웁니다. 즉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이 SOS 신호를 보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말초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에 더해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탁해지고 대변이 옅어졌다면 이미 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AST, ALT가 상승하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건 간이 독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다행히 간은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재생의 기회는 조기 발견이 전제일 때만 주어집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그 작은 가려움이 바로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결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팔이 가렵고 또 다른 날엔 다리가 무겁고 손과 발이 저릿하며 밤마다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건 단순히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각 장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이 해독을 담당하고 신장이 배출을 맡으며 혈관은 그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흔들리면 우리의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붕괴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간이 지칩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독소가 혈액에 남고 그 혈액이 신장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신장은 그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여과 능력을 잃게 되죠. 그 순간부터 노폐물은 혈관 속을 끝없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가장 약한 말초 부위 팔, 다리, 손, 발에서부터 가려움과 저림, 뜨거운 열감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단순한 가려움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간신장혈관의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몸은 수많은 경고를 보냅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밤이 되면 몸 전체가 근질근질해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소변이 탁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거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기도 하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다리가 붓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따로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줄로 이어진 경고의 사슬입니다. 피 속에 쌓인 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 기관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면역계를 과도하게 작동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으로 혈관에 닿으면 통증과 붓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피부뿐 아니라 장기 그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혈월대 캔비에 필요한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몸의 전체 흐름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분과 설탕 섭취를 줄이며 간과 신장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진으로 각 기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가려움, 그 피로, 그 부종이 결코 우연히 동시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 외침을 듣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이 무너질 때조차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몸은 언제나 스스로를 살리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즉,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바로 생존 본능의 표현이자 몸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내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대화입니다.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통증과 가려움, 피로와 열로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가렵다는 건 해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다리가 무겁다는 건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몸이 스스로를 복원하기 위해 내는 언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통제나 연고로 잠시 소리를 끄면 그 경고는 잠잠해지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침묵이 병으로 변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제때 알아차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손상되어도 일정 부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식단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먼저 피로가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며 피부가 다시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할 때만 고통으로 변할 뿐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가려움, 이유 없는 피로, 그리고 사소한 염증들, 이 모든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꾼다면 몸은 그 즉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간을 혹사시키는 술과 기름진 음식, 신장을 압박하는 과한 염분과 당을 줄이고 대신 물 한 잔,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세포에 살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낸 비상벨이자 동시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근질거릴 때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몸은 언제나 스스로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뜻을 들어주는 순간 가려움은 더 이상 병의 증상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곳은 병원도 약국도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이야말로 간과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결국 가려움의 원인은 입에서 들어온 독소였고 그 해답 또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며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성 대사 물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단 한 잔이라도 해독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상이며 그동안 간은 쉴 틈 없이 독소를 분해하느라 혹사당하죠. 그 다음은 정제당과 흰 밀가루, 그리고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3대적으로 혈당과 중성지방을 높여 신체의 순환을 막고 피부 아래 염증을 심화시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식단을 단순하게 되돌려야 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과 충분한 물,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몸의 정화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물은 간과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의 맑은 물은 피를 희석시키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가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몸은 그렇게 스스로를 되살리는 순환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몸 안에 쌓인 독소가 많다면 의학적인 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 AST, ART, 신장 기능 검사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이 기본적인 수치들만으로도 당신의 몸이 어디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은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가려움이 시작된 그 순간이야말로 몸이 가장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를 회복의 계기로 바꾸면 됩니다. 독성 음식을 끊고 물을 늘리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생활의 중심에 두세요. 몸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방해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가려움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불편한 신호는 차츰 잦아들며 몸속에서는 새 세포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이 경고는 당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재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경고를 들은 지금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당신의 선택. 몸은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 이유 모를 피로, 식은 땀, 붓기, 그리고 피부 밑에서 들끓는 듯한 자극.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지금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꾸는 일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회복을 시작할지는 당신의 결심이 결정합니다. 가려움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희망의 신호입니다. 몸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여전히 독소를 걸러내려 하고 신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폐물을 배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혈관은 막힌 흐름 속에서도 피를 순환시키려 버티고 있죠. 그 싸움의 끝에 있는 감각이 바로 이 가려움입니다. 그 불편함이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몸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바꿔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지 당신이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루 한 번 물 한 잔을 의식적으로 마시고 과식 대신 천천히 씹으며 몸에 무리가 가는 음식을 끊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포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피는 다시 맑아지고 피부의 가려움은 점점 사라지며 당신의 몸은 서서히 원래의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가려움에 짜증이 나고 불편함에 지칠 때일수록 이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야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치유를 향한 에너지를 되살립니다. 결국 몸은 당신이 믿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어떤 치료보다 빠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가려움을 증오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그 속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존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라면 이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몸은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